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삼각대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해보려고요. 삼각대라고 얘기하는 형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아마도 이런 형태의 삼각대를 저희가 제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일 많이 보셨는데 일단 삼각대의 기본적인 명칭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 삼각대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 다리 부분들, 이 다리 부분들이 보통 세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가 삼각대라고 부릅니다. 혹은 트라이포드라고 얘기하는데 트라이포드 역시 마찬가지예요. 트라이는 뭐 셋이라는 뜻이고 포드는 다리라는 뜻이어서 트라이포드 역시 뭐 삼각대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리 부분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다리라고 얘기하고, 다리도 보시면은 저희 이 다리를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펼칠 수 있는 형태의 삼각대인데, 사실 이 삼각대는요 굉장히 큰 종류의 삼각대예요. 이렇게 높이를 세웠을 때 제 키보다도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대형 삼각대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 삼각대 제가 주로 이 삼각대를요 대형 카메라를 주로 사용할 때 이 삼각대를 쓰고 있습니다. 삼각대를 쓰고 있고, 삼각대 아주 큰 사이즈부터 이제 높이에 따라서 각각 다른 종류의 삼각대, 뭐 다른 종류라고 하긴 그렇지만, 높이를 일단 최대 높이를 제일 먼저 삼각대를 구입하실 때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큰 삼각대를 만약에 갖고 다니는데 이렇게 높여 놓으면요 제 키보다도 훨씬 더 높은 곳에 카메라가 있겠죠. 그러면은 카메라를 보고 세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삼각대를 만약에 높이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은 작은 사다리가 반드시 같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삼각대를 고를 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요 콜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원형의 구조, 원형의 구조가 얼마나 넓은지에 따라서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는지, 훨씬 더 컴팩트함을 가져갈 수 있는지. 만약에 얘가 넓어진다고 하면은요 아마 이렇게 좁혀도 아마 이 사이즈가 굉장히 큰 상태, 부피가 큰 상태일 거예요. 근데 얘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사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거나 야외에서 장노출을 촬영할 때는 조금씩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한 중간 정도, 지금 이 삼각대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 넓이에요. 요거보다 조금 더 좁은 것도 있고 훨씬 더 넓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삼각대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이 삼각대를 살 당시 저는 사실 뭘 살 때마다 항상 연도수를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연도수를 이렇게 적어 놓는데요, 여기 2006년으로 돼 있어요. 2006년에 그 당시에 사실 중고로 구입한 삼각대입니다. 중고로 구입한 삼각대인데, 그 당시에는 제가 주로 야외에서 촬영을 할 때예요. 야외에서 특히나 도심에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을 제가 장노출로 촬영을 할 때여가지고 아주 튼튼함과 동시에 딱 접었을 때 컴팩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 당시에는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을 제가 데리고 다니지 못했어 갖고 혼자 삼각대에 카메라에 뭐 홀더에 기타 등등을 다 들고 다녀야 돼 갖고, 제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하면 그 당시 상당히 비싼 돈을 주고 중고로 구입을 했던 삼각대인데요. 삼각대, 요 때의 삼각대는 사실은 이제 요것과 비교를 해보시면은, 저는 사실 지금 이거 지조라는 제품을 사실은 쓰고 있는데요. 요즘은 요렇게 생긴 혹은 요런 구조물을 가진 것 중에 뭐 중국산 사실 제품들도 저렴하고 괜찮은 것들이 사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삼각대가 미친 가격은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고요. 근데 어쨌든 뭐 그때는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삼각대를 사고 아주 오랫동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간에 요 삼각대 요런 재질과 요런 재질을 아마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이폰을 통해서 조금 보여드리자면, 요 두 개, 하나는 까맣고 하나는 이렇죠. 근데 중요한 문제는요, 얘는 철로 되어 있는 삼각대예요. 물론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는 삼각대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이 금속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저희가 뭐 자주 이제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주 아시겠지만 카보나이트로 되어 있는 재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카본 삼각대라고 부르는데요. 뭐
단단하기는 아주 비슷하게 유지가 되면서 훨씬 더 가벼운 형태의 삼각대로 사실은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만한 사이즈의 카본 삼각대는요, 정말 살 수가 없는, 그 당시에 저로서는 살 수가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썼었고, 근데 지금 다시 삼각대를 사라고, 큰 삼각대를 사라고 해도 저는 사실 이렇게 큰 삼각대는 카본을 사지 않을 것 같아요. 카본보다 스테인리스 스틸인 재질을 살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삼각대의 무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들고 다니는데 힘들죠. 하지만 아주 장노출을 찍는다고 얘기하면 훨씬 더 안정적인 결과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도 큰 삼각대를 가지고 다녀야 되면 일단 컴팩트하게 날렵하게 움직여야 되는 것들은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철로된 재질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내에서 촬영이 많던지 혹은 비행기를 자주 타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 삼각대는 제가 언제쯤 샀죠? 한번 볼까요? 이제 2013년에 구입한 삼각대거든요. 2013년에 구입한 삼각대인데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는 무렵에 제가 이제 해외 프로젝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다니면서 촬영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져 갖고 이제 조금 더 작지만 여전히 안정적이고 제 생각에는 좀 불편해도 멀티로 사용할 수 있는, 장노출도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할 수 있는 유형의 삼각대라는 생각으로 이 아이를 카본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카본으로 구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산 게 요거 2015년에 구입을 했는데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제가 해외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해 갖고 이것도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작은 삼각대를 더 구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많이 걷는 게 많아지는 촬영에는 조금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걸 챙겼었고, 걷는 게 적고 탈 것을 많이 타는 촬영에는 이 삼각대를 가지고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삼각대를 사실은 요 두 개의 삼각대를 산 지가 지금 2013년, 15년부터 현재까지니까 사실은 요 두 개의 종류를 가지고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정도의 사이즈. 이 아이도 사실 다리를 한번 펴볼게요. 그렇게 낮지 않은 높이예요. 이렇게 세우시면은 아까 요 삼각대 세웠을 때 이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요 삼각대는 이제 어쨌든 제 키보다는 좀 작죠. 물론 컬럼 세우면 좀 더 높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좀 요 정도의 사이즈로 좀 안정적인 장비를 지금 가지고 있는 형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각부의 명칭을 조금 더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얘가 넓어야지 좀 더 안정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 아이가 넓고, 또 하나는 지금 요 부분에 중간에 밸브를 열게 되면 얘가 이렇게 높낮이가 조절이 됩니다. 혹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높낮이가 조절이 되는 거. 그래서 요 부분을 저희는 컬럼이라고 부르거든요. 컬럼, 이제 기둥이라고 부르는데요. 요걸 높이게 되면 이제 삼각대, 얘를 높이고 다리를 전부 다 펴면 이제 삼각대의 최대 높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삼각대가 되는데요. 사실 요 부분을요 높여 쓰는 경우는요 아주 레어한 경우예요. 제가 어지간해서는 이 부분을 높여서 삼각대를 쓰지 않습니다. 특히나 실내에서 촬영을 할 때, 스튜디오 촬영들을 할 때는 사실은 이 부분을 얼마든지 높여도 상관없거든요. 왜냐면은 바람이나 기타 등등의 어떤 다른 장애 요소가 삼각대를 흔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높이는 것도 사실 크게 무리는 아니나, 밖에서 촬영을 할 때는 절대로 이 부분을 높여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노출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요, 요 콜룸이 없는 상태의 요 지지대를 따로 구입해 갖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 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얘가 더 넓어지면서 훨씬 더 안정적인 다리를 갖게 하는 그런 부품들도 마킨스나 이런 회사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사실 그냥 높이 쓰지 않는 쪽으로 가다를 잡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윗부분에 해당하는 게 삼각대 헤드라고 부르는데요. 요 헤드는요 항상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사실 수트케이스 안에 삼각대를 넣을 때는 헤드를 분리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네, 비행기에 타고 다닐 때는 이제 그 비행기에 짐칸으로 카고를 실는 네, 그 짐에다가 얘를 이렇게 분리해서 넣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헤드랑요, 컬럼이랑 다리는요, 사실은 따로 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따로 구입을 하게 돼 있는데, 보통 컬럼이랑 다리 같은 경우는 하나로 세트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사실 많은 부분이 헤드까지 세트로 달고 있는 부분들도 많으나, 기본적으로 프로페셔널한 삼각대는 네, 요렇게 헤드는 따로 자기가 원하는 헤드로 구입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은 각각의 헤드가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구분해서 사는 걸까요? 자, 헤드를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요, 요런 형태, 이렇게 세 개의 디렉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달려있는 형태, 하나는 이렇게 패닝을 할 수 있는 형태고요, 또 한쪽은 좌우에 이 수평을 잡을 수 있게, 혹은 또 하나는 앞뒤의 수평을 잡을 수 있는 형태. 사실 이 다리 같은 경우는 조금 굉장히 튼튼한 다리여서 이 부분이 두 개의 밸브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보통은 이게 하나입니다. 3웨이 헤드의 대표적인 형태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패닝을 할 수 있는 형태, 이렇게 해서 좌우로 움직이는 형태, 이렇게 해서 앞뒤로 움직이는 형태, 3웨이 형태라고 부르는데요. 3웨이 헤드의 장점은요, 일단 어느 쪽으로 움직이든지 한 방향씩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한 방향씩만 움직일 수 있어서, 자, 앞뒤의 수평을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좌우의 수평을 잡는다. 제가 카메라를 하나 달아 볼게요. 조금 더 무브먼트를 잘 보여드리려면은 요렇게 여기다 다는 게 좋겠네요, 그죠? 이렇게 안 달리네. 여기다 달아야 되겠다. 네, 이렇게 삼각대를 달았을 때 지금 또 다른 형태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3웨이의 또 다른 형태거든요. 3웨이의 또 다른 형태인데, 얘는 3웨이를 기어 방식으로 움직이는 저희 기어 헤드라고 부릅니다. 기어 방식으로 움직여서 아주 미세한 조작까지도 지금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제 앞뒤로 움직이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뭐 패닝도 역시 움직일 수 있는, 네, 이렇게 3웨이의 기어 형태가 돼 있기도 한데요. 어쨌든 두 아이는 사실 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아이는 한 번 고정을 했을 때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아주 미세한 차이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이렇게 딱 잡아놓고요, 얘를 돌리는 순간 아주 미세하게 약간 돌아갑니다. 약간 얘를 딱 조이는 순간 약간 돌아가는 측면이 있어 갖고요, 저는 사실은 실내 촬영, 특히나 스튜디오에서 가까운 물체를 찍어야 될 때는 항상 기어 형태의 네, 그 헤드를 사용하고요, 밖에서 촬영해야 될 때는 요렇게나 혹은 요런 형태의 3웨이 형태를 가지고 가거든요. 뭐 또 차이점이 있다면, 사실 얘는 조금 부서지기 쉬운, 네,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고장나기 쉬운 구조가 있고요, 얘는요 절대 고장나지 않아요. 고장나봤자 이게 약간 휘는 건데요, 네, 이거 사람 손으로 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뭐 막 때려박는 여행을 가셔야 될 때는 이 3웨이를 제일 저는 선호하고 있어요. 선호하고 있는데, 자, 헤드의 또 다른 형태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아마도 이런 형태거든요. 저희가 아마 많이 보신 형태의 보레드 형태일 거예요. 여기다도 카메라를 한번 달아 볼게요. 카메라를 이렇게 한번 다시게 되면은요, 네, 얘를 푸는 순간 어느 방향으로도 다 움직일 수 있는 형태가 돼요. 물론 얘를 미세 조정하려면요, 조금 조인 상태, 좀 빡빡하게 조인 상태로 미세하게 카메라의 위치를 잡은 다음에 좀 더 꽉 조이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는 하는데, 네, 사실은 3웨이에 비해서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형태의 헤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볼헤드, 안에 이렇게 볼이 들어 있어 갖고 얘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든다고 해서 볼헤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볼헤드의 장점은요,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카메라를 딱 새로 뭘 찍겠다고 할 때 하나만 풀으면 모든 방향으로 딱 결정을 해서
바로 조이면 우리가 바로 촬영을 할 수 있어서 아주 빠르게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보셔도 알겠지만 3웨이의 형태보다는 훨씬 더 컴팩트한 사이즈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지금 얘는 볼헤드 중에 한 중간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볼헤드거든요. 물론 더 큰 것도 있고 더 작은 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이런 식의 볼헤드의 장점은 컴팩트함, 그리고 아주 빠른 조작감에 방점이 찍혀 있는 형태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또 하나는요, 어느 쪽도 미세하게 조정을 하기가 힘들다는 게 저는 제일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좌우 따로 앞뒤 따로를 따로따로 우리가 조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사실은 선호하진 않거든요. 제가 지금도 보셔서 알겠지만 가장 작은 삼각대에 얘를 달고 있어요. 얘는요, 그냥 제가 컴팩트함만 가져가겠다 라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삼각대, 카본과 그냥 스테인리스 스틸, 카본과 스테인리스 스틸 차이, 그리고 헤드가 3웨이인지 볼헤드인지에 대한 차이, 그리고 3웨이에서 기어 형태의 지금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타입, 이 세 가지를 일단은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삼각대들은 일단 한번 밑으로 내려볼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조금 변칙적인 형태의 다리들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미니 삼각대에 해당하는 아이입니다. 미니 삼각대 보시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컴팩트함보다 훨씬 더 작은 형태의 미니 삼각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얘도 다리를 펼치고 나면요, 꽤 높은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꽤 높은 높이까지 올라가고, 저는 사실 미니 삼각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혹은 모든 삼각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안정성에 있습니다. 얼마나 얘가 흔들리지 않는지, 혹은 다리를 빼고 나서도 쭉쭉 흘러내리거나 그러는 일이 없어야 되는 삼각대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 온몸을 실어서 얘한테 매달려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형태, 물론 다 조인다면 말이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형태, 물론 이 정도, 지금 삼각대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형태. 근데 얘도 이렇고요. 근데 얘가 훨씬 더 큰 상태로 가게 되면은요, 한번 다 조여 보겠습니다. 얘가 제가 이렇게 매달려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삼각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삼각대를 고를 때 가장 유념하고 고르는 건요, 안정성에 있습니다. 물론 삼각대를 사용하는 이유도 우리가 손으로 들고 찍을 때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형태의 촬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그 사진을 찍을 때 가장 마지막에 미세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마도 그 마지막에 선예도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셔터 스피드를 빨리 써도 지금 삼각대가 있지 않으면 마지막에 아주 빨빨한 이 선예도를 얻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삼각대가 필요로 해요. 그래서 저는 300분의 1초 밑으로는 삼각대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지난 학기에 정해드린 어떤 그런 셔터 스피드에 대한 기준은 60분의 1초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60분의 1초, 60분의 1초가 밑으로 내려가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사진을 손으로 들고 찍었을 때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저는 그 기준이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프린트를 해야 된다는 사진이라는 전제하에 300분의 1초 미치면, 물론 웹사이트에 올리거나 뭐 이런 가벼운 스틸컷들을 찍을 때는 물론 저도 들고 찍습니다. 근데 프린트를 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는 반드시 삼각대를 사용해서 거의 모든 컷을 촬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고, 저는 특히나 이 미니 삼각대를 살 때는요, 사실 미니 삼각대는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얘를 살 때는 훨씬 더 안정적인 삼각대를 고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고, 이 아이도 그 아주 고심 끝에 중국에서 온 제품입니다. 중국에서 온 제품이어서 가격도 저렴하나 사실 그 어떤 특정 업체의 제품을
베껴서 만든 거여가지고 구조적으로 매우 튼튼합니다. 근데 도대체 삼각대가 저렇게 많은 양반이 도대체 이 미니 삼각대는 뭐 할 때 쓰느냐라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삼각대들의 단점들이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얘기하면은 이 삼각대를 조금 더 낮은 높이로 촬영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다리를 조금 더 펼 수 있는, 조금 더 펴고 컬럼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는. 근데 얘가요 더 낮아질 수는 있지만요, 이 컬럼 높이 때문에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어요. 아까보다는 사실 살짝 낮아진 거긴 하지만 더 낮아질 수가 없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아주 로우 앵글로 촬영을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이 삼각대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삼각대는요, 이 컬럼을요 거꾸로 박을 수가 있어요. 거꾸로 여기에 헤드가 오게 이 컬럼 자체를 빼갖고 거꾸로 박을 수 있어서 아주 로우 앵글을 카메라가 뒤집힌 상태로 촬영을 해서, 물론 디지털로 다시 뒤집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촬영하는 삼각대들도 있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삼각대가 이미 많기 때문에 또 다른 삼각대를 구입하기는 싫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요 미니 삼각대를 단단한 종류로 사실 저는 구입을 했거든요. 모르겠어요. 아주 로우 앵글을 찍을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기도 할 것 같아요. 이것들을 거꾸로 해서 촬영을 하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접사를 많이 찍으시는 분들, 꽃이나 이런 것들 낮게 있는 건데 아주 세밀하게 찍어야 될 때, 그럴 때들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진 않고 가끔 서브 비디오를 촬영을 할 때 로우 앵글에서 촬영을 하려고 이 아이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간단한 버전의 볼헤드 버전이에요. 볼헤드 버전이고 서브용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디테일한 움직임까지는 필요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삼각대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은 삼각대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삼각대의 안정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PC방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큰 DSLR을 이렇게 큰 DSLR을 얹혀놔도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엄청 안정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이 정도로 그냥 가만히 서서 촬영하기에는 충분한 정도의 삼각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아이를 자주 쓰는 용도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런 DSLR을 서브로 얹는 경우는 보다도 훨씬 더 스마트폰을 촬영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스마트폰 하나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크레들의 형태에 이렇게 얹어 가지고 얘를 조여서 크레들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하고 이런 형태로 스마트폰 촬영을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제가 스마트폰으로 사실은 사진은 뭔가 중요한 사진을 촬영하진 않는데 비디오는 간혹 중요한 것들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촬영을 할 때는 굉장히 유용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나니까 이제 아주 부수적인 형태의 삼각대들을 한번 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형태의 지금 콜룸에 바로 꽂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콜룸에 바로 꽂을 수 있는 제품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일단 얘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빼게 되면 요 아이나 요 아이는 아주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인데요. 일단 요 아이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얘를 요렇게 꽂고 여기다가 이제 헤드를 달게 되면, 저희가 헤드를 한번 달아볼까요? 죄송합니다.
헤드를 이런 형태로 달게 되면은 네, 요걸 가지고 이렇게 수직 촬영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삼각대입니다. 물론 얘를 조금 더 꽉 조여야 되겠죠. 네, 이렇게 무게중심을 잘 잡는다면은 지금 이런 형태의 수직으로 지금 딱, 네, 우리 드론 뷰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시죠. 그래서 아주 수직 수평을, 위에서 딱 내려다보는 그런 형태의 촬영을 하실 때 많이 쓰는 거, 뭐 복사 촬영할 때도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음식 촬영이나 기타 등등 다른 것들을 찍을 때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무게중심이 잘 안 맞죠. 사실 이렇게 되면은 저희는 여기다가 다른 추를 보통 답니다. 추를 여기다 달아가지고 이런 웨이트가 있습니다. 벽돌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거든요. 주머니인데 이렇게 웨이트를 달게 되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촬영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할 때 저희가 많이 쓰는 형태의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를 다리라고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 다리의 부품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런 웨이트를 같이 쓰시면 이런 것들을 쓰실 수 있고, 만약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카메라를 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플렉서블한 형태의 다리를 지금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사실은 다는 게 굉장히 이게 얘를 다는 건 굉장히 좀 귀찮은 일이긴 합니다. 이렇게 다시게 되면은 얘를 이렇게 높이를 조절해 갖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높이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여기다가도 카메라를 단 형태. 근데 요 아이는요, 사실 저의 실패작이었습니다. 얘를 샀다가요, 실패를 해서 얘를 샀거든요. 얘를 샀는데 뭐에 실패를 했냐면요, 얘로 지금 지지할 수 있는 하중이 사실은 별로 높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거의 다 꽉 조인 건데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DSLR을 달 수가 없었어요. 달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저 아이를 다시 구입을 했는데, 요 아이는 사실 가끔 핸드폰을 달아서 이 수직 촬영을 할 때, 핸드폰을 단 드론 뷰의 촬영을 할 때 간혹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렸고, 나머지는 자,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어떤 좀 특정 종류의, 우리가 사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는 거치 카메라용으로 쓰고 있는 요 여러 형태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여기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클램프 형태예요. 얘를 돌리면은 조여지고 다시 돌리면 열리는, 이렇게 돼서 얘를 여기다 일단 한번 달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램프 형태로 이렇게 요 집게로 어떤 일정 부분을 고정을 하고요. 요 부분, 지금 얘를 열게 되면요, 요 3개의 관절이 전부 다 풀리고 얘를 조이게 되면 3개의 관절이 한꺼번에 지금 조여지는 이런 형태, 저희가 사실 매직암이라고 부르는데요. 요 매직암의 아주 미니 버전이에요. 아주 소형화된 미니 버전이고요. 미니 버전에 사실 요 크레들은 아이패드를 달기 위한 크레들이거든요. 아이패드, 겁나 큰 아이패드를 이렇게 달기 위해서 아이패드로 촬영도 할 때도 있고요. 혹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DSLR과 연동해서 리뷰를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리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리뷰 혹은 원격 촬영을 저희가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 원격 촬영에 대한 부분은 따로 하나 수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직암의 다른 형태들이 있고, 물론 여기가 지금 또 빠집니다. 여기가 빠져가지고 저희가 작은 스마트폰 크레드를 달게 되면 스마트폰 촬영도 가능하고, 이런 헤드를 달게 되면 DSLR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미러리스 정도는 달 수 있는 형태의 매직암입니다. 그래서 매직암이 이렇게 돼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주로 이 아이패드를 사용할 때는요,
누군가가 내가 촬영하는 이 이미지를 같이 쉐어해야 되는 경우, 혹은 아주 정확한 초점이 필요한 경우 내가 크게 동시에 촬영과 동시에 같이 보기 위해서 저렇게 쓰고 있고요. 물론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때는 저는 컴퓨터랑 연결을 해갖고 컴퓨터에서 바로 리뷰가 보이게 촬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암의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요 클램프는요 아주 일반적인 형태의 슈퍼 클램프거든요. 여기가 보일까요? 아주 일반적인 형태의 슈퍼 클램프에 해당하는 건데요. 요 슈퍼 클램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는 여기다가 또다시 헤드를 달아가지고 어딘가에 고정할 때 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치 카메라에서 이렇게 슈퍼폴을 이렇게 폴을 위아래로 단체로 거기에 이런 게 달려 있는 것들을 아마 사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보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형태로 저희가 카메라를 이렇게 단다. 그래서 이렇게 단 형태로 저희가 촬영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램프의 또 다른 형태, 그리고 좀 지지 하중이 높은, 지금 이 모든 것들의 사실 장비의 스펙을 제일 먼저 보실 때는요, 지지 하중이라고 하는 걸 제일 먼저 보셔야 되거든요. 지지 하중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얼마나 무거운 카메라까지 혹은 얼마나 무거운 장비까지 얘가 버틸 수 있다를 표시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지 하중과 그렇다고 하시면 이 지지 하중을 확인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여러분의 카메라의 무게를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 거. 뭐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이 카메라 제가 뭐 자주 쓰는 DSLR인데요, 5D Mark IV거든요. Mark IV에 저는 배터리 그립을 달아가지고 배터리 2개를 넣고 씁니다. 사실은 이 아이는 저는 사실은 사진을 찍는 용도보다는 영상을 촬영하는 용도로 훨씬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촬영하는 용도로 많이 쓰기 때문에 배터리를 2개를 한꺼번에 넣어서 거치 카메라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렇게 무거운데 이 무거운 것들을 하중을 다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클램프의 형태, 뭐 이런 클램프의 형태고요. 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레드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뭐 요런데 여기 보여요? 여기 보일까? 요런 데다가 이렇게 이렇게 달아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카메라를 한번 달아볼까요? 오늘 이왕 하는 거 한번 다 달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다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고, 마지막 헤드의 형태는 지금 요거는 제가 모노포드, 사실 제가 지금 제 모노포드가 도대체 어디 갔는지 실종이 돼갖고 찾을 수가 없어요. 잘 안 써서 못 찾나 봐요. 그래서 뭐 모노포드를 제가 찾고 나면은 아마 추가로 촬영을 조금 하겠지만, 모노포드 같은 데 쓸 수 있는 이렇게 좌우로만 움직이는 형태, 좌우로만 움직이는 형태의 헤드입니다. 얘는 앞뒤로는 움직이지 않고요, 좌우로만 움직이는 아주 간단한 움직임을 가져야 될 때 이렇게 쓰고 있고요. 또 다른 형태, 최근에 구입한 아이입니다. 최근에 구입한 아이인데, 요거는요 이렇게 빨판이 들어있어 갖고요, 유리나 자동차 같은 데 붙여 가지고 촬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뭐 새로운 프로젝트를 조만간 할 계획이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프로젝트는 핑계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이 아이를 샀습니다. 그래서 얘를 붙여 가지고 여기다 촬영하는 형태, 붙이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꽉 압착을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안에 공기를 지금 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면은 이게 굉장히 꽉 단단하게 붙어 있는 형태가 되고, 얘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움직여서 여기다가 카메라를 거치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카메라를 거치하는 형태가 되면 됩니다. 얘가 굉장히 단단하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나중에 떼실 때는 이렇게 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붙여서 네,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고정하는 마지막 형태인 거는 네, 이렇게 삼축 짐벌에 해당하는 모습입니다. 삼축 짐벌, 짐벌들 아마 많이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짐벌, 여기에 카메라를 단체로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짐벌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요, 삼축 짐벌, 아니 짐벌 중에서도 삼축 짐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뭐 삼축 짐벌, 저희가 주로 영상을 많이 쓸 때 사용하는 아이예요. 영상을 많이 사용하는 아이고, 뭐 네, 요렇게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형태의, 위아래로도 이렇게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형태의, 뭐 그렇고요.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들고선 얘를 촬영을 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혹은 네, 얘를 네, 얘를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우리가 촬영할 수 있는 형태를 갖는 거, 네, 이런 형태라고 부르는데요. 뭐 주로 영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 사실 앱을 같이 사용하면은요, 앱을 같이 사용하면은 네, 앱을 같이 사용하면은요, 그 타임랩스 촬영 같은 것도 자동으로 얘가 움직이면서 촬영을 해줄 수 있는 기능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간단하게 어쨌든 카메라를 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있으니까요, 뭐 이런 것도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요렇게 일단은 기본적인 얘기들은 다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이 플레이트에 대한 얘기거든요. 저는 사실 요런 류의 플레이트를 쓰고 있습니다. 요런 류의 플레이트 쓰고 있는데, 플레이트라고 하면은 무엇이냐면요, 요렇게 헤드에 삼각대를 체결을 할 때 요렇게 얘를 이렇게 달아서 고정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움직이지 않는 형태. 물론 얘가 반드시 카메라의 밑에 이렇게 달려있는 형태가 돼야 되겠죠. 얘를 이렇게 부착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인데요. 요 플레이트 크게 여러가지, 아니 크게가 아니고요, 네,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맨프로2의 범용으로 쓸 수 있는 플레이트고요. 하나는 도브테일 형태의 범용으로 쓸 수 있는 플레이트, 두 가지가 일단 있는데요. 네, 맨프로2 제품은 맨프로2에 밖에 보통 사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갖고 맨프로2용을 쓰실 때 네, 얘를 쓰시는 거고, 아주 장노출을 쓸 때는요, 이렇게 플레이트가 없는 형태의 삼각대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해서 카메라를 바로 여기다 달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요 사이사이에, 카메라와 플레이트 사이에 부속품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유격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줄여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물론 얘의 장점은요, 카메라를 넣었다 뺐다 카메라를 어디에 달 때도 항상 넣었다 뺐다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게, 저희 그래서 퀵 릴리즈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네,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네, 저는 뭐 이런 형태의 것들은 대부분 도브테일의 범용으로 쓰고 있어요. 뭔가 되게 실내에서 쓸 애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외에서 써야 되는 애들은 플레이트 없이 사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플레이트 없는 제품들을 좀 권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제가 카메라 거치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요 얘기를 안 했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카메라의 좌우 무브먼트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다가도 당연히 우리가 헤드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요거 위에 카메라를 달고, 카메라의 무브먼트, 아주 천천히 카메라의 무브먼트를 잡을 때 사용하기도 하고, 여기다가 그 전자기기를 붙여서 얘를 모터로 이렇게 움직여주기도 하는 어떤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카메라 거치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 밖에도 뭐 새로운 제품들이요 늘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카메라를 거치하셔야 되는 거, 삼각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일종의 특히나 이제 중급 이상의 카메라를 다루시는 분들이라면 삼각대는 조금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것들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필요하실 때 많은 리서치를 거치셔야지 저희가 촬영을 할 때 좀 더 효과적인 것들을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보여드렸어요. 뭐 중요한 것들 중에 안 보여드린 게 뭐 오토폴이라든지 조명에 대한 달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인데, 그 조명에 대한 달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 이 카메라 거치에 대한 문제는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